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스테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 책의 제1부 3장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외부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어오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스테이터도 많이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터를 이용한 계량 분석의 전 단계에서 보통 분석자들이 엑셀을 이용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불러 들어오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와 스테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는 일종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도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소수점을 통일을 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엑셀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통계를 바라볼 때는 숫자로만 이해를 하기보다는 경제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통일을 해서 그 데이터가 추세라든지 규모에 있어서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스테이터에서의 후속 작업에 적절하도록 변수명을 스테이터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 주체, 개인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 주체에 따른 그 특성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 번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나중에 반복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자료를 처리를 할 때에는 스테이터와 항상 연계되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변수명을 스테이터 기준에 맞게 만들고 또 변수명을 일련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해서 나중에 반복 처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엑셀 데이터를 스테이터 시스템 내로 읽어 들여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엑셀 데이터가 위치한 디렉터리 이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테이터에 있는 풀다운 메뉴를 이용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보다 편리합니다. 그러거나 혹은 엑셀 자료 이외에 스테이터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올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 윈도우에서 직접 sysuse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에서 특히 엑셀 자료를 직접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다운 메뉴를 이용을 해서 임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들여오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 파일 이름과 동시에 그 파일 내에 있는 시트 이름도 정의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엑셀의 제일 첫 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변수명을 스테이터로 읽어 드릴 때에도 첫 번째 줄은 변수명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first row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한 다음에 읽어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릴 경우에는 insi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insit라는 것은 텍스트 파일을 읽어 드릴 때 사용되는 명령어이고, 그때의 텍스트 파일은 익스텐션이 CSV, separated value일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txt라는 것이 붙게 되고, 또 숫자와 숫자 간에 콤마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탭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익스텐션이 텍스트이기는 하지만은 탭이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해서 읽어 드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엑셀에서 직접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에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때에는 inse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자주 활용하게 될 사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do 파일에서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input이라는 명령어와 end라는 명령어 사이에 데이터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인풋문에서는 변수명을 나열을 해주고 특정 변수명이 캐릭터 변수일 경우에는 그 캐릭터의 자릿수만큼 str, 점점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 id는 1, 2, 3으로 나가고 name이라는 변수명은 AABB 이렇게 두 자릿수의 스트링 변수입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명 앞에 str2라는 이런 것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1, x2, x3는 데이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x1, x2, x3로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끝부분에는 end라는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가 수행이 되었을 때 바로 데이터셋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do 파일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이외에 access라든지 eviews라든지 SPSS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도 읽어드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상 없이 읽어드려 왔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적절한 형태의 변환을 하는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생성을 할 때에는 generat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변수명으로 데이터를 바꾸어 치기 할 때에는 replac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변수의 이름만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rename이라는 스테이터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generate라든지 replace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산술 연산자라든지 논리 연산자라든지 관계 연산자가 동시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nerate라든지 replace라는 명령어를 변수를 생성하고 변수의 데이터 값을 대체할 때에는 다양한 함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겠지만 자주 사용되는 함수는 특정 변수를 로그 변환한다든지 절대값을 취한다든지 또는 누적 합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함수들을 하나의 자주 쓰는 함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변환은 ln, 절대값은 abs, 누적 합은 sum이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량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데이터를 missing value, 누락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누락치일 경우는 그냥 공백으로 빈 칸으로 그냥 두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나중에 스테이터로 읽어 들여오더라도 엑셀 쉘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누락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락치는 주로 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나중에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문자 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응용 계량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더미 변수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때 정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문자 변수입니다. 이런 문자 변수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encode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decod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혹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테이터에 있어서 아주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ege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스테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egen이라는 명령어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 스테이터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편리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젠 명령어의 활용법을 우리 헬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나중에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을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더미 변수의 생성하고 관련해서 우리 응용 계량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 책에서는 더미 변수를 활용하는 부분을 하나의 별도의 이 챕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미 변수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더미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generate 0 equal 0, 그러니까 0이라는 변수명에 대해서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0이라는 변수 값을 부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가 25세 이하일 경우에는 그 0이라는 변수명의 데이터 0을 1로 리플레이스 하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0이라는 변수명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나이가 25 이하일 경우에는 1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있을 거고, 25세 이상일 경우에는 0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generate 0 equal 0, replace 0 equal 0, if age less than 25 이렇게 했을 때는 0이라는 더미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두 개의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generate 0 equal age가 25 이하일 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내릴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 두 문장으로 한 이런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셋 처리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셋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실습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데는 우선 합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합치는 거, 옆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합치기, 영어로 merge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도 merg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관측치를 밑에서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경우는 수직 합치기다, 이렇게 해서 appen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아예 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롱폼 형태의 데이터셋을 와이드폼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바꾸기도 하고, 와이드폼 형태를 롱폼 형태로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롱폼 형태의 데이터셋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패널 데이터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롱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추출할 때에는 와이드 폼 형태로 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패널 분석을 할 때는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롱 폼 형태로 바꾸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데이터셋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롱 폼 형태로 구해지기 때문에 와이드 폼 형태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reshap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형태를 아예 바꾸는 이런 기능입니다. 나중에 아주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아주 쉽게 필요로 하는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메디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계량으로 압축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셋을 필요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압축을 시키는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컬랩스라고 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이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반복 처리를 해야 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반복하듯이 스테이트 명령어를 반복되는 것을 계속 나열해서 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반복 처리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명령어를 아주 짧게 하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반복 처리는 익숙하지 않게 했을 경우에는 큰 오류를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게 사용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은 익숙하지 않게 활용을 할 때에는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이런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은 우선 이 반복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것들을 매크로로 만들어서 나중에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이 사례에서는 x1, x2, x3, x4, x5라는 데이터셋을 RHS라는 로컬 매크로로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로컬 매크로 이름을 양쪽 다운표 사이에 넣음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x1부터 x5까지의 변수를 계속 반복 타이핑하는 이런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로벌 매크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로컬 매크로와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만은 글로벌 매크로를 정의를 했을 때에는 글로벌 매크로를 다운표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러 사인 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때에는 글로벌 매크로보다는 로컬 매크로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로컬 매크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료의 반복 처리를 할 때 불필요하게 타이핑하는 수고를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혹 이 매크로를 만들다 보면은 문자일이 너무 길어서 이 state2 파일에 한 줄에 다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매크로를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다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매크로로 정의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xx라는 로컬 매크로를 만들고 zz라는 로컬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xx gg라는 이러한 로컬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열이 아주 길 경우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복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스테이트 명령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for each와 for values라는 이러한 명령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generat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x1부터 x5까지 변수의 로그 변환을 하는 이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크로 반복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5번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매크로를 정의를 하고 제너레이터 문장 한 문장만을 이용을 해서 x1부터 x5까지의 모든 변수들의 로그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values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은 x 다음에 붙은 1, 2, 3, 4, 5 이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복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5개의 제너레이터 명령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바로 밑에 for each라든지 for valu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테이터 커맨드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치라든지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 처리라기보다는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summarize라는 단순 기술 통계량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summarize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실행된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복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귀 분석을 위한 regress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eReturns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회귀 분석 결과로서 구해진 많은 통계량들이 반복하지 않고 새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성된 변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령어가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커맨드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된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는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표를 그려서 제대로 데이터가 계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제대로 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열을 한다든지, 재배열하는 기능, 이거는 sor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gsort 또는 변수명을 순서를 바꾸는 이런 order라는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한 observation, 특정한 관측치를 제거를 한다든지, 특정한 변수명을 통째로 드랍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delete와 drop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것 이외에는 드랍을 시키고, 특정한 것만 keep하라, 유지하라라는 이런 명령어로서는 keep이라는 이런 명령어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세이브합니다. 스테이터 고유의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sav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보관을 할 경우에는 outshi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할 경우에는 export excel이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스테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연구, 보다 정확한 연구, 보다 빠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많은 비슷한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